안녕하세요. 생활수익팀 진행하는 곽순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임신 초반에서 중반, 후반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신 후반에서 분만까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처음 임신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실지 몰라도 한번 분만을 하셨던 분들은 이 과정에서 산모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익히 알고 계세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그저 호기심과 또 어떤 불안함과 또는 아주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궁금증이 이제 아들일까 딸일까 뭐 이런데 궁금증이 훨씬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신 말기로 갈수록 그 아들일까 딸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한 분만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 안의 아기가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명히 이제 엄마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건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점점 강해지게 되지요. 자, 이래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주변의 어떤 정리도 전부 다 이제 분만에 대비해서 새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가장 산모한테 충격적인 그런 말은 꾸준히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진단을 받으시겠지요. 임신 과정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잘못돼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을 때 아주 산모들은 많이 놀라게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중반부까지는 태아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치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요. 항상 움직이니까. 그렇지만은 후반부 8개월, 9개월이 들어서면서 거의 태아의 위치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바로 서 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 머리가 아래쪽으로 와야 정상 위치죠, 태아는. 근데 이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산모 굉장히 당황하고 또 의사들이 이랬을 때 거의 어떤 노력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거의 이제 제왕절개를 이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시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많이 당황스럽게 되는데요. 의외로 수지요법으로 제가 많이 이 부분을 관리를 해서 제 경험에 의하면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은 것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서암뜸으로 이 태아 위치가 아주 조절이 잘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아의 위치가 8, 9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이런 진단을 받으면은 물론 의사의 지시대로 병원의 어떤 진료 방법을 따르셔야 되겠지만은 한번 수지요법을 이용해서 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관리점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집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손에서 위치 확인을 한번 하신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치는 어떤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A8번 위치 정하시는 데 이제 익숙하시지요. A8번 위치에다가 서암뜸을 하나 딱 놓으시는데 이거는 서암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A8번에다가 서암뜸을 놓으시고 이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일자가 되도록 끝까지 놓으세요. 서암뜸을. 그러니까 손이 작으신 분은 몇 개 안 놓아질 거고 손이 좀 넓으면 좀 많이 놓아지겠죠. 어쨌든 A8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일자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다가 딱 붙여서 공간 없이 한 줄을 더 놓으세요. 이렇게 한 줄을 더 놓으시고 그 A8번 위 아래점에다가 이 자궁의 위치니까 놓아주시면 좋겠죠. 위는 이제 위장점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점은 A8번 주변으로 한 줄을 놓으시고 그 밑에 한 줄을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위장의 자리는 여지껏 임신했을 때 꾸준히 관리했던 자리니까 따라오는 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암뜸을 하루에 3회를 제가 권유를 하시는데 3회가 조금 어려우시면 2회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제가 검진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거의 2주일을 지속적으로 2 내지 3회 하루에 뜨시고 2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검진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2주일 정도 서암뜸을 떠주시면은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아 위치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위치에다가 서암뜸을 좀 꾸준히 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우선 좀 익혀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A8번 주변입니다. A8번에다가 서암뜸을 하나 딱 놓으신 다음에 양쪽 측방으로 쭉 일자가 되도록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위치를 표시하느라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공간 없이 여기에 붙여서 쭉 서암뜸을 또 밑에 줄에다 한 줄 놓으십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 밑에 관리하시고 A12점에 한 점 더 놓지만 중요한 점은 이 위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줄을 이렇게 놓으셔서 하루에 2 내지 3회 정도를 2주일 동안 꾸준히 떠주시면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2주일을 떴는데도 태아의 위치가 정상이 아니다 할 때는 앞으로 2주일을 더 추가로 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여러 사람을 임상을 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혹시 이것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 또는 걱정스러우신 분이 지금 계시다면은 한 번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아 위치의 이상이 오시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조정이 됐다면 말기에 또, 너나 할 것 없이 임신 말기에 가장 많이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 이제 고관절 통증이죠. 보통 이제 환도신다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이것이 분명한 말은 환조신다, 환조 부위가 시끈시끈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조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 부위를 뜻하는데요. 그 자궁이 그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고관절 부분의 신경을 압박해서 그 부분이 시끈시끈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관리를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요통도 따라오게 되지만 요통보다 임신 말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환조 통증이에요. 시끈시끈하다고 그러죠, 고관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되느냐면 아주 쉽게 뜸 안 하시고 서암봉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시는 자리인데요. 손을 보시면서 그 부분을 익혀보시겠어요.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이에요. 그러니까 손등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위치가 그 고관절 부위가 되냐면요. 주먹을 이렇게 치면은 새끼손가락 보이시죠? 새끼손가락에서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일절 뼈가 있는데 그 일절 뼈에서부터 네 번째 손가락 뼈 사이로 쏙 들어가면 이 주변을 고관절이 시끈시끈하면 왼쪽이 아플 때는 왼쪽 손에서, 오른쪽이 아플 때는 오른쪽 손에서 이 주변을 이렇게 꼭꼭 눌러보세요. 이렇게 좀 눌러보시면 아주 유난히 아픈 점, 아주 예민하게 아픈 점이 나와요. 이 점에다가 서암봉 하나만 딱 붙여주시면은 고관절 통증을 환조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이런 증상이 싹 없어져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왼쪽이 아플 때는 왼손에서 여기를 찾으시고 오른쪽이 아플 때는 오른쪽에서 찾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그 환조 통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의외로 쉽게 이 자리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환조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 통증에 또 이제 그 말기에 태아 위치 이상까지 이제 여러분이 관리를 하셨다고 치시면 이제 분만을 이제 정말 눈앞에 두신 거죠. 그래서 분만을 하시게 될 때 모든 산모들이 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갖도록 좀 도와주실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분만을 이제 눈앞에 앞두고서는 모든 것을 주변 정리를 좀 이렇게 이제 퇴원 후에 편안하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하시면서 그 양수가 미리 터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산모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돼요. 양수가 터진 줄 모르고 또는 터진 후에 너무 늦게 분만을 하게 되면은 그 태아가 그 양수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조그만한 이상 증상에도 이때는 병원하고 바로바로 연락을 취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만을 하시게 되는데 하실 때 그 편안한 분만을 하기를 누구든지 다 소원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 편안한 분만을 돕기 위해서 또 이제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자리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설명해드리면 보통 이제 H2번, I38번, CF8번, J2번의 위치라는데 이 자리는 조금 복잡하시니까 한번 손을 보면서 다시 이제 노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일단 자궁의 자리는 항상 관리를 하시니까
이 자리를 이제 1번, 4번, 6번, 8번 자리는 항상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편안한 분만을 하기 위해서 H2번, I38번 자리를 쓰시면 좋다고 그랬죠. 자, H2번, I38번 자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2번 정도 나간 그 위치가 되겠는데, 자, H2번의 위치는요. 네 번째 손가락, 보세요. 네 번째 손가락, 손톱 뿌리. 이 끝에 하고 3절하고 이어서 만나는 중앙 부위가 됩니다. 이 자리가 H2번이고요. 그 다음에 I38번은 새끼손가락 오지, 이 손톱뿌리 중앙과 3절 중앙 이어서 만나는 중앙점이 됩니다. 그래서 H2번, I38번과요. H2번, I38번과 그 다음에 C의 8번, J2번인데 J2번이 손등에 있으니까 맞아보실까요? 손등에서 J2번은 여기 손톱깎이 조각각에서 이렇게 깎아가지고 내려오는 이 선에서 자, I38번하고 딱 이어서 만나는 이 점이 제2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각하고 이 3절하고 이어서 만나는 점이겠죠. 제2번. 자, H2번, I38번, 제2번이 되겠죠. 이 세 점이 손등에 있어요. 이 손등에서 자, H2번, I38번 옆으로 와서 조각각 내려오는데 제2번이죠. 이 세 점과 그 다음에 C의 8점은 네 번째 손가락 앞능선, 여기 앞에 능선에서 이렇게 능선 내려오다 보면 3절과 2절 만나는 점과 4등분을 하셔서 3절에서부터 4분의 1 내려오는 점입니다. 이 위치가 C의 8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의 위치와 네 번째 손가락 능선 3절과 2절 만나는 부분을 4등분해서 4분의 1 내려온 C의 8점과 손등 네 번째 손가락 손톱 밑과 3절 중앙을 이어서 만나는 중앙점 H2번과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손톱 뿌리 중앙과 3절과 만나는 2분의 1점 I38점과 그 I38점에서 옆으로 오고 조각각 끝에서 만나는 이 점이 제2번이라고 그랬죠. 이 점을 좌우 똑같이 양쪽 손 똑같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뜸을 떠주시면 아주 편안한 분만에 이르게 돼요. 한 달 전부터 출산 전 한 달 전부터 관리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2주 전 정도부터 꾸준히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뜸을 떠주시고 난 후 서한봉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별로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은 많은 임상 결과에서 얻어진 그런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다든지 또는 너무 그 노산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분만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좀 한번 이 자리를 활용해 보세요. 자, 이 위치를 차트를 보시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 자리는 자궁의 위치이기 때문에 항상 태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C의 8번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손가락 능선에서 내려온 다음에 내려오는 선에서 3절과 2절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신 후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온 점이 C의 8점입니다. 그 다음에 H2번 점은 네 번째 손가락 손톱뿌리 중앙과 3절 이어서 만나는 점에서 딱 2분의 1점이에요. H2점이 되겠죠. I38점은 새끼손가락 손톱뿌리 끝에서 중앙에서 쭉 내려와서 3절과 만나는 점과 2분의 1 지점이 I38점입니다. 그 I38점에서 측방으로 오시면서 손톱깎이로 깎아서 조각각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만나는 그 점이 제2번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어요? H2번, I38번, 제2번. 그 다음에 C의 8번 점과 자궁의 위치입니다. 이 자리에 서암뜸을 1회, 하루에 한 번 정도 2주일 정도 하셔도 효과적이겠습니다만은 한 달 전부터 관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정말 편안한 분만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이 자리 위치를 꾸준히 관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신 말기가 되면
다리도 많이 붓고 또 몸도 많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거의 운동을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때일수록 말기일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편안한 분만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물론 음식 짠 거 이런 거 여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분만 관리까지 하면 이제 출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출산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이 초유를 먹일 때 고통입니다. 이 초유가 생각처럼 이렇게 빨리 그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통증이 많이 오고 아이가 젖을 빨았을 때도 그렇게 만족스럽게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도 고생을 하고 엄마도 고생을 하고 모두 고생을 하게 되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방의 자리에 뜸을 이 12번이었죠. 꾸준히 해주시면 이 초유 분비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초유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초유 먹이기를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초유 속에는 아이한테 필요한 말할 수 없이 많은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어떤 이유 때문에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이 초유만큼은 반드시 먹이는 것이 아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유를 꼭 좀 먹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만약에 분비가 잘 안 된다거나 유방이 너무나 붓고 팽만해 와서 통증이 심할 때는 그 유방의 위치에다가 서암뜸을 꾸준히 떠주는데 이것은 그 유방의 살트임 방지 때 한번 나왔던 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보실까요? 손에서 그 위치가 유방의 가슴이었죠. 가슴에서 이 가운데 점에서 양쪽이 내 유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도 역시 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이 위치를 관리를 하시면서 그 초유를 먹이실 때 너무나 부종이 심할 때는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하든가요? 민간요법 중에 가장 그 부종이라든지 그 유방의 팽만감을 해소하는 것 중에는 그 양배추 잎을 이렇게 그 팽만된 유방에다가 덮어준다든지 또는 그 옥수수, 옥수수, 마른 옥수수 있죠? 그거라든지 콩을 자루에 넣어서 차게 한 다음에 그걸로 아프지 않게 살살 마사지를 해주면 상당히 그 유즙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통증도 가라앉으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셨다가 관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유를 이제 먹이기 시작하면서 산모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냥 침대나 방에 요에 누워 있는 것보다는 일찍 움직이시는 것이 자궁수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궁수축이라든지 그 분만 후에 부종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부종 예방점이라든지 또는 변비 예방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같이 출산 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되지요. 자, 이렇게 쓰시면서 정상 분만을 했을 경우에 보통 그 분만을 위해서 그 회음을 좀 절개하기 때문에 아랫부분의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죠. 이랬을 때 병원에서 그 찜질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퇴원을 하시고 나서는 이런 서암뜸으로 손에 그 A1번 위치라든지 이런 위치에 서암뜸을 많이 하시고 또 쿠킹 호일에다가 서암뜸 몇 개를 얹어 놓고 그 화장실에서 뜸을 좀 쏘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하시면은 절개된 회음부에 염증 없이 아주 잘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관리를 이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또 그 유방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초유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12번 자리 익숙하시죠? 이거 유방의 살트임 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서암뜸을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초유 먹이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한테 알맞는 젖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알맞는 젖을 먹이기 위해서도 이 자리를 많이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젖이 많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럴 때 이 자리를 좀
관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그 젖을 빠는 것이 조금 시원치가 않고 또 아이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유방에 모유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그게 아깝다 생각해서 그냥 남겨두는데요. 그 모유는 완전히 비워두어야만 더 좋은 새로운 모유가 잘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빨고 난 나머지 모유는 전부 다 짜내서 버려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모유를 고이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방관리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모유를 먹이라 그러면은 그 요즘의 젊은 여성들은 그 유선의 모양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수지요법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모유를 먹이면 유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유선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아이한테 모유를 좀 먹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분유를 굉장히 많이 먹이는 것 같아도요. 의외로 모유를 훨씬 더 많이 수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모유를 수유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기간이. 그래서 우리처럼 오랫동안 먹이는 게 아니라 2주에서 한 2달 정도 이 사이에 모유를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모유를 꼭 먹이도록 하고 또 그 유방암의 발생 빈도도 모유를 먹였을 때 훨씬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유를 하지 않은 그런 엄마한테서 유방암의 발생 빈도도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을 위해서도 모유는 짧게나마 꼭 좀 먹여주는 게 좋겠고 모유 중에서 또 초유는 실패하지 말고 꼭 좀 아이한테 먹여주는 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임신에서 분만 마지막 편이었죠. 그래서 분만할 때까지 봤는데요. 분만 직전에 우리 당황하게 만드는 태아 위치 이상 이것이 의외로 아주 수지요법으로 관리가 잘 된다는 거. 자, 기억하시겠어요? A8번 중심으로 옆으로 한 일자가 되도록 쭉 서암찜을 놓으신 다음에 그 밑에 간격 없이 한 줄을 똑같은 모양으로 놓으시면 되겠고 원칙적으로는 하루에 3번, 제가 2주일을 뜨시라고 그러는데 3번 뜨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면 2번 정도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일 정도 뜨셨다가 만약에 검진을 하셔서 다시 아직 그 위치가 정상이 아니라 그러면 반복해서 2주일 정도를 더 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분만인데요. 그 편안한 분만을 위해서는 물론 뭐 정신적으로 안정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리도 하면서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겠지만 또 적당한 운동 마지막이라 해서 절대로 몸을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때의 점이 손바닥에서는 자궁의 위치인 A4번 6번, 8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C의 8번이 네 번째 손가락 내측 능선 2절과 3절 이어가지고 4등분해서 3절에서 4분의 1 떨어지는 위치에 있었지요. 이 위치를 쓰시고 손등에서 H2번, H2번, I38번, J2번이 있었어요. 자, H2번은 네 번째 손가락 손톱 밑과 3절을 이어서 중앙을 이어서 딱 2분의 1 지점에 있었고요. I38번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밑에서 쭉 중앙으로 내려와서 3절과 만나는 그 2분의 1 지점에 있었어요. 이거 I38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I38번에서부터 외측으로 오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손톱 조각각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나는 점이 제2번이었죠. 다시 말하면 손등에서는 H2번, I38번, 제2번이었고 손바닥에서는 A4번, 6번, 8번, C의 8번이었어요. 이 위치를 양쪽 똑같이 서암뜸을 1회 정도 떠주시는데 출산 전 2주 전부터 떠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한 달 전부터 관리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관리하시고 나서 출산을 하신 다음에는 그 초유를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유방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리를 하실 때 유방의 자리인 이 12번 자리가 되겠는데요. 가운데 손가락 1절
있지요. 1절과 2절 사이 중앙에서 양측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다가 서암뜸을 꾸준히 관리하는데 이때는 초유뿐만 아니라 모유를 꾸준히 성공적으로 아이한테 알맞는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도 관리해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른 그 자궁의 수축, 빠른 회복기를 갖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거, 또 누워있지 마시고 무리한 운동만 아니라면 집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많이 움직일수록 그 자궁이 빨리 수축돼서 출산 후에 하복부가 처지는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운동을 하셔야 자궁이 빨리 수축돼서 회복기를 빨리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빨리 하시면 이제 좋은 분만 끝이 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회음부의 절개로 인해서 통증이 심하거나 약간의 염증이 염려될 때는 A1번 위치에 서암뜸을 떠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은박지에다가 서암뜸 7, 8개를 놓은 다음에 그 하복부에 열을 쏘여주는, 하부에 열을 쏘여주는 이런 그 뜸의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건강한 임신, 태아, 또 건강한 분만, 또 출산 후에 건강한 아이 산모, 이 관리를 수지요법으로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